2025년 6월 3일 3년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요즘 너무너무 이슈들이 많죠. 원래 이제 매크로 지표를 몇 개 보면서 시작했던 방송인데 요즘에는 뭐 관세에 기본적으로 나스닥 주식들도 엄청 변동성이 심해졌고 암호화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하면서 보는 것들을 좀 전달해드리는 그런 방송인데 가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오늘도 지금 장표가 거의 10장이 넘습니다.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관세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안 좋게 관세가 끝났죠. 트럼프가 두 가지 폭탄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매우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는 사실 그 두 가지 폭탄 발언을 트럼프가 좀 수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랑 관세 그 협상에서 중국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 주에 그걸 풀어야겠죠. 이제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입니다. 전화로 그냥 우리 리더 둘이 만나서 얘기하자.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어제 CNBC 보도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됐죠.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이 아마도 이번 주 안으로 둘이 통화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한 내용이 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통화가 안 될 가능성도 저는 적지 않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올해 1월에 취임한 이후로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어요.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거는 건수가 없어서 겠어요? 시진핑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거죠. 트럼프와의 통화 자체를. 그래서 둘이는 통화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중국이 최근 들어서 관영지 등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는 게 미국이 중국 욕을 하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의 AI 칩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학생들에 대한 이 학생 비자 철회를 시킨 부분들을 굉장히 차별적인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하고 있습니다. 둘이 얘기를 하려면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캐비넷의 백악관 고문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와 시 주석 통화 기다리느라 다른 국가와의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캐비넷의 고문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트럼프 사인만 하면 되는 이 나라가 세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둘이 통화하는 거 기다리느라고 지금 다른 국가랑 사인을 못하고 있다 할 정도니까 사실상 지금 미국한테 관세 관련한 카드가 굉장히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시진핑이랑 통화를. 그래야 지금 무역법원이 1심에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 내면서 사실 관세가 상당히 꼴이 우습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도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 앞에서 이제 면이 좀 서게 되는 거죠. 중국이 그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무시하지 않고 잘 해줘? 이런 걸 한번 좀 보여줘야 되는데 중국은 사실 이걸 왜 해줘요 자기가? 나 같아도 안 해주겠네. 어쨌든 통화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미국 관세는 상당히 더 어려운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불확실성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관세 뉴스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어떤 뉴스가 뜨면 이게 이제 호재인가? 악재인가? 약간 이제 헷갈리는 상황이 좀 있죠. 그래서 앞선 방송에서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실질 관세율을 보면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실질 관세율이 뭐냐면 한 해 동안 무역 수입 액에서 관세 수입해서 이제 평균적으로 나눠 놓은 것이 실질 관세율입니다. 원래는 실질 관세율이 한 5% 내외였어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1790년부터 이제 미국의 평균 실질 관세율 이렇게 쭉 흐름을 본 건데 이 점선이 지금 요 꼭지점에 현재 6월 1일자의 관세가 가 있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굉장히 미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관세가 조금 있었던 거예요. 한 3, 4%, 4, 5% 정도. 그러다가 이게 지금 거의 한 17%, 15%까지 지금 치솟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라고 해서 버짓랩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블로그 같은 걸 좀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이 날짜별로 해서 예상 실질 관세율을 계산을 해놨어요. 4월 2일날 버전으로 기본 관세를 이제 보면 17.8%고 여기에 이후에 50% 관세 플러스하면 21.9%가 되고 이제 상호관세를 무효하는 무역법원의 판결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상호관세는 무효되고 이제 품목별 관세 정도가 이제 살아남은 그때의 관세 실질 관세율은 6.9%.
최근에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상향했는데 그랬을 때 6월 1일 버전이죠. 예상되는 실질 관세율은 15.1%다. 여기 이제 예산연구소에서 계산을 해놓은 것들이고요. 근데 결국 이제 이런 경우의 수를 좀 살펴보면 상호 관세를 이 유예하고 뭐 어쩌고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단 실질 관세율이 기본적으로 다 10%를 넘습니다. 이제 기업인들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연준의 이제 관세를 조금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인사들도 야 이거 10% 넘으면은 경제에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간하면 10%가 넘어요. 어떻게 하면 안 넘냐면 상호 관세 무효를 시키면 그리고 이제 품목별 관세만 남겨놓게 되면 이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6.9% 정도. 요 시나리오가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트럼프가 패소해야겠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얘기를 했는데 마침 월러 이사가 얼마 전에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컨퍼런스 참석을 하고 거기서 굉장히 이제 많은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정리가 됐어요. 이 양반이 이제 입장이. 실질 관세율 10% 이내 유지하면서 근원 PC 물가가 2% 언저리, 실업률 4.5% 미만 유지되면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하다. 굉장히 나는 메시지는 이렇게 내야 된다 생각해. 뭔 말인지 확 알아듣겠잖아요. 실질 관세율 10% 이건 지금 안 되고 있죠. 근원 PC 물가 2%는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7월 정도 되면 지금 이 상황이 6월, 7월 이제 유지가 되면 될 것 같고 실업률은 현재 4.2%입니다. 나중에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세 때문에 어쨌든 4.5% 미만 유지되면 연말에 금리 인하. 그럼 나쁘지 않잖아요. 이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전 드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되는 건 뭐겠어요? 실질 관세율 10%. 실질 관세율 10%를 하기 위해서 또 문제되는 거는 뭘까요? 이 품목 관세 같은 경우를 철강 알루미늄 같은 걸 50%씩 때리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엔 되게 중요한데 월러가 한 얘기를 좀 더 이제 살펴보면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 같다. 그리고 특히 2025년 하반기에 극대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면 이 5월 PC 물가가 나왔었는데 이 물가가 정말 신기하리만치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 주식시장이나 어떤 코인 시장까지도 거의 전혀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물가를 보고 있는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그래? 관세 영향이 이 5월 PC에 반영되기 너무 이르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5월에 팔고 4월에 팔고 물건 팔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전에 수입을 해놨다가 쟁여놓은 재고를 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중국이랑 또 관세 유예됐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떤 그런 액션을 겪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 경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경 안 쓰는 거야. 저건 가짜 물가야. 이 몇 달 있으면 진짜 관세 영향을 받은 엄청 높은 물가가 나올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월러 이사도 지금 하반기에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는 그래도 일시적이라고 본다 라고 얘기했고 그런 시각이 어디서 드러났냐면 보편 관세 10% 때린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3%로 올라가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기 금리가 왜 올라가고 있냐면 그거는 정부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 그리고 외국인 투자 심리 위축 등이 원인일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월러 이사가 말하는 걸 보면 과거에는 저 양반이 연준 이사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트럼프한테 아부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말하는 걸 보면 트럼프한테 일방적으로 좋게 말해준다기보다는 그냥 중립 정도의 스탠스예요. 중립. 제가 보기엔 합리적인 중도 이 정도의 스탠스고 연준에는 이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거고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요즘에 엄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양반도 어제 발언을 잠깐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게 맞다. 왜냐면 우리 5월 PC 다 봤거든. 근데 2.1%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2%에 가깝게 나왔어요. 확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할 수는 없어요. 숫자가 나오니까. 물가도 긍정적인 경로에서 이탈 안 하고 있다. 하지만 1, 2개월 뒤에도 이럴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관세 불확실성이 가라앉으려면 12에서 1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거를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양반이 일주일 전에는 10에서 16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달이 늘었어. 골수비가 진짜 이 관세를 싫어하는구나. 관세 싫어할 수 있지. 왜냐면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사람의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랑 일주일 후에랑 뭐가 달라졌는데 이 2달씩이 추가된 거야, 이게.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어쨌든 관세 불확실성이 가라앉지 않으면 기준금리 못 내린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이 이렇게 뻗대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연준이 사족을 못 쓰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아무리 말로 이렇게 떠들어봐야 주가가 막 10%, 20% 하루에 떨어지면 그냥 긴급 금리 인하 하는 게 연준 사람들이에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좀 흥미로운 뷰를 하나 내놨습니다. 이 투자자 메모에서 공개가 된 그런 내용인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내년 중반, 그러니까 내년 5월, 6월에 91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지금 98.2, 98.1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91까지 떨어지면 한 9% 정도 하락을 하는 거죠. 왜 떨어지냐면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이 그 경기 침체 때문에 기준금리를 엄청 175bp면은 몇 번 내려야 되냐면요. 7번 내려야 됩니다. 0.25씩 7번을 내려야 돼요. 빅스텝을 해도 3번 넘게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경제가 부서져서 금리 인하를 연준이 다급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9%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고급스러운 그 화법이죠. 그러니까 연준이 175bp 내릴 거야 라고 얘기 안 하고 달러 9%가 떨어진다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왜 달러가 떨어져? 연준이 기준금리 내릴 거거든.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달러가 9% 떨어지게 되면 유로는 1.13에서 1.25달러로 가치가 오를 거고, 달러 엔 같은 경우는 143엔에서 130엔으로 또 이제 절상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달러는 약달러가 되고 다른 통화는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죠. 달러가 이제 코로나19 시기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모건 스탠리의 이 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벽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것도 사실 경기가 침체로 갈 거냐, 아니다, 경기는 괜찮다, 이것도 지금 전망이 굉장히 부딪혀요.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관세도 혼돈, 금리도 혼돈, 경기 전망도 지금 혼돈입니다. 그냥 온통 혼돈인데, 어제 나왔던 애틀란타 연은 GDP, 2분기 GDP 나오 자료를 보면은 4.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국의 분기 GDP 성장률이 4.6%가 될 거다. 1분기는 마이너스 0.3 나왔거든요. 2분기는 4.6%가 될 거다라고 하면서 GDP 나오는 수시로 발표를 하는 건데, 전에 나왔을 때가 3.8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3.8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결과치가 4.6이 나왔고요. 여기서 봐야 될 거는 4.6이라는 수치는 계속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냐면 이 내용이 중요해요. 왜 4.6이 나오냐 갑자기. 그러니까 1분기 때 마이너스 0.3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저거 관세 때문에 기저효과야. 그러니까 이 믿으면 안 되는 효과야.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펼 거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미리 수입을 엄청 땡겨서 했다는 거죠. 근데 이 GDP라는 이 지표 자체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으면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수치 자체가 본질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수입이 많으니까 당연히 1분기는 GDP가 안 좋지. 그러면 2분기 GDP는 어떻게 하면 좋아지냐? 수출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투자가 많아지고, 그리고 소비가 많아지면 GDP가 늘어납니다. 근데 앞서서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했어요? 내년 중반까지 달러 인덱스 91선까지 떨어진다며. 왜? 이유가 미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니까. 근데 GDP 나우에서는 지금 2분기 PC는 3.3에서 4.0으로 오를 것 같아요. 물가 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관세를 도입을 해도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를 도입하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데, 지금 GDP 나우에서는 물가 오를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총투자 전망치도 마이너스 1.4에서 플러스 0.5로 거의 2% 가까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GDP 나오고, 이게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니까 연준입니다, 연준. 연준의 이 GDP 나우를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곳의 자료인 거예요. 근데 저번 방송에서 제가 잠깐 소개드렸지만 그 5월 FOMC 자료에서 연준 스태프들이 뭐라고 했어요? 경기 침체는 거의 기본 전망만큼이나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야, 혼돈. 이 어떤 놈들은 경기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어떤 놈들은 또 침체가 당연히 100% 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굉장히 빡센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투자자들이. 지금 뭐 FMC 연준 스태프들도 얘기를 하고, 모건 스탠리도 얘기하고, 뭐 골드만삭스도 얘기하고, 뭐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CEO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좀 판단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하는 그 자산의 가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PMI가 나왔었죠. 이 PMI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근데 사실 소프트 데이터예요. 소프트 데이터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여론조사에서 경기 어떨 것 같아? 물어보는 그런 데이터. 그래서 보면 어제 나왔던 게 예상치보다 전부 떨어졌어요. 굉장히 다 안 좋게 나왔어. 그럼 보통 PMI가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꼬라 박아야 됩니다. 근데 어제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왜? 이제 이런 거에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써. 소프트 데이터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진짜 하드 데이터가 아니면 지표에 대해서 별로 중요도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MI 지표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어제 지나갔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사실 조금 애매한 시기죠. 어제 가격이 결과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만 올랐었던 이유는 저는 디지털 금 모드가 다시 작동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 굉장히 불안해진 이 상황이 있었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충분히 한 후에 멈춘 후에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이 디지털 금 모드가 작동을 하지 않았나 싶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고 여러 가지 미국 장도 지금 올라야 되나 내려야 되나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장기채 금리가 높아진 상태로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이 사실 디지털 금 모드 발동에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금 자체는 어제 막 시작부터 2%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처음에는 좀 헤매다가 나중에 가격이 좀 강력하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또 그게 유지가 계속 되진 않았어요. 전 트레이딩을 하니까 구간별로 보면 조금 지금은 좀 강하네 이런 느낌이 받을 때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일관성 있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진 않았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 이제 순유입인데요. 요 장표를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공유를 드렸었죠. 4월 중순부터 계속 순유입이 있었는데 유의미하게 이제 빨간색이 순유출이 하나가 갔다 하고 제가 말한 이후로 이틀이 더 이렇게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사실 한 10만 9천에서 10만 3천까지 한 6천 달러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여전히 순유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흐름 자체를 보면 어제는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유출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일에 비해서는 순유출이 줄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오늘 밤 미국 시장 시간대에 유입세가 어떻게 되느냐가 단기적인 흐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많다가 10억 달러 이상 유출이 됐다가 한 절반 이상 빠졌기 때문에 오늘도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순유입으로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ETF 지표로만 봐도 ETF로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지금 속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돈이 들어오면 저는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요.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뭐 관세 관련해서는 통화되면은 당연히 호재다. 근데 통화가 안 될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인데 이건 확정이 아니에요, 아직. 그래서 이게 재조정되면 50%가 아니라 뭐 나라별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재조정이 되면 그 자체가 또 이제 호재가 될 것이고요. 유럽이 지금 약간 삐딱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일단 이것 때문에 지금 약간 마음 상했죠. 자기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50%로 상향이 되면 이 유럽이 타격을 되게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잘 모르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유럽이 불발되면 짝재고, 그리고 이번 주 안으로 추가 협정이 안 나오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번 주 안에 됩니다. 이번 주 안에 됩니다. 이번 주가 3주 차거든요. 이번 주에도 협정 없이 그냥 얼레벌레 넘어간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좀 이 시장 투심에는 안 좋을 것 같고, 연준발 유동성 공급은 제가 볼 때 첫 번째 인하는 최소 4, 4분기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 더 늦으면 12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 관세의 영향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관세는 사실 인플레보다는 디플레 쪽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생각하기 때문에 인하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아예 올해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왜냐하면 지금 뭐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거나 더 이상 안 할 수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때라도 4, 4분기 정도는 돼야지 첫 번째 인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리테일 투자자 확보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은 게 이제 비트코인의 호재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비트코인도 사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또 애매한 것이,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지금 여러 가지의 위험 자산들이 이 사람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앞에서 장기 자랑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장기 자랑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가장 장기 자랑을 잘하는 건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정고점을 이미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더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준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이제 올라봐야 뭐 6% 오르면 정고점이잖아, 이런 계산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투자자 선택을 받는 경쟁에서 일단 밀린다. 단기적으로 경기가 좋은 게 그다지 저는 비트코인에 당분간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있으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편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가격대가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아주 개똥 같은 측면이 있는데, 네, 특히 미국 국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릴 때 무조건 비트코인으로 오는 건 아니지만, 미국 국채가 무슨 이유에선지 그날 죽을 쓰고 있어.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돈이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간 중요한 일정들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5일 날 관세 소송 원고 답변 예정일이 있는데요. 이거 어제도 이제 얘기했었죠. 이 1심 판결 효력을 중지시켜 놨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원고단이 요구를 했죠. 왜 그거 그렇게 합니까? 관세 못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6월 5일 날 요런 류의 이 요청들이 쏟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9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법원에 답변 내는 날인데, 이후에 어떤 관세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우리가 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정보가 이날 풀릴 수 있으니까 그날 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1심 판결 무효도 현재까지는 요 날까지로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날 뭐 추가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되는데, 만약에 1심 판결 무효가 이날부터 적용이 된다. 그럼 관세 못 걷잖아요. 그럼 이제 경제에는 좋은 거죠. 물론 트럼프는 또 이제 폭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됩니다. 6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G7 정상회의가 있고, 요때 이제 정상들 만나서 트럼프가 엄청 세일즈 하겠죠. 야, 해줘. 관세 그냥 줘. 이렇게 이제 얘기하겠죠. 7월 4일에는, 요게 이제 사실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었는데, 이 원 뷰티풀 빅 빌이라고 해서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요 법안이 상원 표결 일정 마감일입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상원에 이제 요청을 한 게 7월 4일 전에 내가 사인할 수 있게 해줘라고 얘기를 했고, 요날 이제 미국 독립기념일인데, 요게 통과가 되면 국채 가격에는 굉장히 좋지 않겠죠. 지금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 측면에서 요 이슈는 좀 챙길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관세인데, 7월 8일이 한국 비롯해서 지금 90일 관세 유예된 나라들의 유예 마감일입니다. 이 이후에는 상호 관세 내야 돼요. 그리고 7월 9일은 EU와의 무역협정 협상 마감일입니다. 14일이 요 50% 관세 90일 유예해 놓은 거의 종료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7월 초가 되면 굉장한 그 긴장감이 감돌겠죠. 아까 제가 실효관세율 설명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온 건 사실 지금 관세 유예가 됐기 때문에 10%씩 받기 때문에 한 10% 중반, 중후반 요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고, 실제로 상호관세를 다 때리면 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7월 초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쳐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시진핑을 안 만나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하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